정소 선생님이 상태명리 52번째 제2절 직관으로 보는 육신, 육친. 잠깐 차 한잔 먹고요. 따뜻해. 1. 부모 조상에 관한 현기. 명국 중 편인과 정인이 같이 투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생모가 있고 그 외에 양모, 유모, 계모 등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았거나 또는 그 모친이 제가해 온 경우가 많다. 사주가 순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하다면 순음으로 사주가 순음으로 구성된 거는 다 음간들만 있다는 거예요. 갑은 양간, 을은 음간, 병은 양간, 정은 무는 양, 기는 그리고 경은 양, 희는 임은 양, 개는 근데 그것 중에 다 순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하다면 부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간이 일간을 극한다면 소년 시기에 상부하였고 시간이 연간을 극하지 않았다면 중년에 상부한다. 이 상부는 뭐야? 사주가 순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양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인성이 퇴왕하거나 혹은 태약한다면 모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간이 연간을 극한다면 소년 시기에 상모하고 시간이 연간을 극하지 않았다면 중년에 상모한다. 상모라는 게 부를 상하게 하거나 모를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연월 일시지가 모두 천간을 극한다면 그러니까 경호 병자 경호 화극금 그리고 목국토 그러니까 그 무인일주 기묘일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월일시지가 모두 천간을 극한다면 부모가 모두 일찍 사망하는 명이다. 월주 제강이 연주를 극한다면 월주 제강이 그러면은 월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월에 무토 뭐 하면은 신월이라는 얘기예요. 연주를 극한다면 연주가 목이겠죠. 그렇게 되면 극한다면 부모 부전하며 월지 오행이 나붐으로 연지를 극하여도 이와 같다. 나붐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나붐을 하나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나붐이 370번이네요. 나붐이라는 건 오음을 60갑자에 맞추어 오행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음을 60갑자에 맞추어 오행을 나타나는 말이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붐으로 연지를 극하여도 이와 같다. 연지가 인성과 희용신에 해당된다면 연지가
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과 희용신으로 해당한다며 그 출신이 서양의 자제이며 서양의 자제라는 서책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문인 집안 자제이며 부모의 문화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연지가 인성하고 희용신이 되어 있다면 연간이 상관일 경우 희기를 불론하고 모두 조업이 몰락한 가문이다. 연주의 편제가 역마에 앉아있고 연주가의 편제가 역마에 앉아있고 그 역마가 합거당하지 않는다면 그 부친이 원방에서 창업한 사람이다. 역마라는 건 인신사회를 말하는 걸 거고 연지와 월지가 수레 또는 화개살에 해당하고 화개살은 대부분 그거더라고요. 진술충미 해당하고 여기에 부모성이라면 그 부모가 종교 신앙가이거나 혹은 구류 수rob을 에 밝은 사람이다. 연지와 시지가 복음 같은 글자라면 출생시 조부, 조모 혹은 두 사람 중 하나를 보지 못하였거나 혹은 본인이 6세 전에 사망하였다. 복음 오행이 상관이라면 더욱 정확하고 그렇지 않은즉 조부와 조모가 재혼한 명이다. 일지와 월지가 복음이라면 형제자매가 반드시 본인 앞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형제자매의 재혼 혹은 처의 형제자매 중 재혼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엔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혼을 뭐 3쌍 중에 1쌍이 안 되는데 형제자매에 대한 현기, 형제자매의 수에 대한 주요한 간법은 형제자매의 수에 대한 주요한 간법, 비견급제의 수량과 관련이 크다. 종격일 경우 무엇으로 그 수를 확정하느냐 원령과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부모성이 왕상할 경우 부모성이 그러니까 연지와 월지 그 신체가 건강하고 생식 기능이 강하다는 것도 의미하니 자식에 대한 출산도 많다고 추론한다. 1970년대 이후 산하 제한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자녀수를 추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적중률 또한 크지 않다. 같은 명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상 산하 제한 전과 그 후의 형제자매와 자식수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주명리로 추론할 경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현대는 재혼으로 인한 이복 형제의 수도 늘어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결론이 아니라 결혼이거든요. 오타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월주상관은 위나 아래 형제 자매의 요절이 있다. 사주 지지의 본기가 관살이고 중기역의 비겁이 장간되었을 경우에도 10중 8구 형제자매의 요절, 잔질, 투옥, 백치 등의 현상이 있다. 사주 지지의 본기가 관살이고 그러니까 사주 지지에 본기가 관살이 있고 그 관살 안에
비겁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걸 당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려면 토일간 같은 경우는 관살이 지지에 인목이 있어야지 되겠죠. 인목. 월지간지가 관살일 경우, 월간지가 관살일 경우 반드시 형제자매의 잔질, 요절, 병상 등이 있다. 그러니까 월간지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개축, 기축, 개해, 경신, 일간이 개예요. 근데 축에 개신기가 들어있으니 그러면은 개수일간에게 편관의 비견이 그걸 당하는 게 소관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연간과 월간에 월지에 연지와 월지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형제지간에 감옥에 투옥되거나 갇히거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일생 누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그 영향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부모 조상의 집안 환경의 상황, 형제자매의 상황, 일주가 편황하니 재관을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가 편안하니 재관을 용신한다. 단 명국적 재성이 없고 조우용신이 없다. 그쵸? 조우용신과 여기서 개수, 추월의 개수면은 조우용신은 병화거든요. 병화에 재도 없으니까 이 재가 두 가지 역할을, 그 병화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겠네요. 그럼 병화운이 언제 오냐? 안 오네. 갑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1, 10, 100, 1, 10, 20, 30, 40, 50, 60, 70대 화운이 오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미대원이면 화운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무호대운이 있으니까 60대 70대쯤이나 넘어가는 노후에 오겠네요. 노후에. 대운의 흐름이 기신운으로 흐르니 본조는 해자로 흐르는 걸 말하는 거죠. 수운으로 계속 흐르니 본명조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본명은 일생 모친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거 좀 이상하죠? 모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 저기 뭐야, 인성이 많아야 되는데 인성이 여기 경신으로, 인성이 비겁하고 인성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경신,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생김새도 모친을 닮았다. 일주가 편황하니 인성은 기신에 해당하는데 시간, 인성 경금이 좌좌시지의 신금으로 강근을 갖고 있다. 경금이 시간에 투관하여 일주와 긴접하게 상생하니 인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이러한 조합 형식은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생활상의 일반적 상황은 모친으로부터 벗어나 자신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다고 추론 가능하다. 연간 비견 역시 기신으로
이것은 그 조상이 빈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간 비견 역시 기신으로 이것은 그 조상이 빈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국명의 재성은 희신이나 영국에 없으니 일주로선 부친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운의 흐름 역시 어려서부터 비겁 기신운으로 흐르니 부친에게 불리한 형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좌자 비겁하니 극처하는 현상으로 혼인상에 불리하는 비겁하니 극처하는 현상으로 혼인상 불리하다는 형기를 내포하고 있다. 월지 7살은 형제자매를 극하고 월지의 7살이 형제자매 비견을 극하는 거죠. 축토의 본기가 관살이고 월지의 7살은 형제자매를 극하고 월간식신 역시 형제자매의 기운을 설계하고 축토는 본기가 관살이고 장간의 개수 비견을 담고 있어 두 개의 축토 중 두 개의 개수 비견이 모두 긍을 당하고 생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것으로 본명의 형제자매가 요절하거나 병상 혹은 투옥 재난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본명의 둘째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성이 왕하고 기신이 되니 기가 얇고 혼인이 불순하다. 실제 결혼한 지 3일 되는 날에 그 처가 도망갔다. 이런 일이 있어? 부친은 일생 몸이 고달프고 고생하고 생활이 어렵다. 본명은 비겁이 기신이니 자수성가의 몸으로 고달프고 고생한 명이며 자신의 운기가 좋지 않으니 그 처가 도망간 후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는 명식이다. 명국의 모친성이 신금은 인성으로 효신의 심신이고 연월지 축토는 다시 인성 신금에 대한 효신이니 효신은 바로 자녀를 극하는 기물이다. 이것으로 일주의 모친이 자녀를 극한다는 형기를 읽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형기, 자녀를 극하는 표지, 여명의 시주가 효신, 인성이라면 반드시 자녀를 극함이 있으니 대개 유산이나 낙태 혹은 자녀의 요절이 있다. 팔자가 과조, 그러니까 과하게 춥거나 과하게 조하거나는 조우는 조우를 실거한 명국이라면 임신이 용이하지 않다. 태조한, 그러니까 정말 조한 경우는 명국 역시 자연유산이나 낙태의 아픔이 있다. 여명의 일주가 왕하고 시지에 양인이나 효신이 있다면 출산 시 난산이나 혹은 자왕절개가 많다. 여명의 일주가 왕하고 시지에 양인이나 효신이 있다면 출산 시 난산이나 혹은 제왕절개가 많다. 일지와 시지가 진술로 상충한다면 중노년 시기에 자식을 극한다. 시상에 효신이 있고 연월간에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여명으로선 장애나 요절한 자식이 있다. 시상에 효신, 그러니까 시지에 효신이라는 건 편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편인이 있다는 건 도식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지의 양인이나
양인은 그거잖아요. 비겁이 앉아 있는 경우 일주가 시지에 양인이나 비겁이 시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쟁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식상생재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겁재가 식신을 생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저기 뭐야 비식팔자나 인비식팔자 같은 경우에는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상 자리에 비겁이 있다는 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일지와 시지가 진술로 상충한다면 노년 시기에 자식을 극한다. 일지와 시지를 극하는 서로 극되는 거니까 시상의 효신이 있고 월간 연월간에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여명으로선 장애나 요절한 자식이 있다는 얘기다. 시주의 관살이 형극하고 있다면 출생시 그 부친에게 관사나 구설 시비가 있었다고 본다. 여명이 모욕지를 갖고 있다면 첫 아이는 기르기가 어렵다. 여명이 목욕지라 그러면 제 거 한번 볼까요? 저는 기토일간인데 기토일간의 목욕은 신금이거든요. 신금인데 지지신금이 목욕지예요. 뭐 장생이 유금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금은 장생지는 있고 요게 신금은 없어요. 남명 목욕지를 갖고 있다면 첫 아이는 기르기 어렵다. 일시가 상충하면 중년 말년에 자식으로 인한 상망의 아픔이 있다. 그리고 일시가 상충하면 이혼도 많이 한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배우자 궁하고 시지가 극을 하면 자식이 낳았을 때 저기 뭐야 남편이 극을 당하는 형국이라서 뭐 식신 제사라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남명사주에 시주에 상관이 있고 명국이 칠살이 왕하고 재함이 없다면 자녀가 불효한다. 남주상명 사주에 상관이 있고 명국에 칠살이 왕하면 그러니까 내가 관왕한 사람이잖아요. 관왕하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는 저기 상관이 시주의 상관이니까 자식의 자리에 상관인이 극을 한다 뭐 이런 뜻이죠. 내 말에 그 저기 사사건건 반대하는 놈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남명의 식상이 많으면 그 자녀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고 자녀의 연분이 약하다고 추론하며 남명의 시주가 식상이라면 혹은 식상으로 갈 경우 자녀를 극한다고 추론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에서 관이 자식이니까 상관, 식상도 왕하고 하면은 자녀를 극한다고 추론하는 거죠. 여명사주에 인성과 효신이 많다면 여기서 인성은 정인을 말하는 걸 거고 효신은 편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녀의 성공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우며 자녀와의 인연 역시 약하다고 추론한다. 두 번째, 자녀의 출세 표지는 남명사주의 시주가 희용신이고 관성이 유기하다 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귀하고 출세한다.
여명사주에 시주가 시용신이고 식상이 유기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출세하고 부귀한다. 그래서 여자 팔자의 시지에 식상이 자리하고 그 식상이 제로 가면 식상 생제로 가면 아이가 독립적이고 자립생활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자녀는 반드시 출세하고 부귀한다. 자녀의 부귀 정도의 간법은 먼저 자녀국의 희기를 살피고 다음으로 자녀성의 왕세를 살피는데 왕하면 왕할수록 부귀가 크다. 남명의 시주가 식상으로 희용신이라면 때로는 자녀가 좋고 때로는 자녀가 좋지 못하는데 이는 바로 비록 희용신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궁의 본성법에 자녀를 극하는 형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명의 시주가 효신이나 인성이 있고 희용신이라면 같은 이치로 때로는 자녀의 길함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불행과 재난이 있다. 이 역시 본궁 본성법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극하는 형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안 읽었는데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제3절 기타 육친 해석의 형기. 명국의 조합으로 보는 육친 사주를 추론하기 위해선 먼저 사주의 내부 조합 규율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지 명국의 왕세와 희기만 가지고 명국 기륭 표지의 상을 판단하는 것은 3할 정도의 적중률에 불과하다 할 수 있고 7할 정도의 형기는 바로 사주의 조합을 통하여 분석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은 직접 사주 오행의 내부 생극 노선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기륭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나아가 많은 형기의 상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하나의 예를 통하여 조합이 일으키는 육친에 대한 형기의 상을 공부하여 보자. 무술, 신유, 개축, 갑인. 이렇게 되면 6월에 개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났네요. 본주는 편약하고 수가 없죠. 일점 수가 없으니까 본주는 일주는 편약하고 관이는 편황하며 무술 편황하고 식상은 중화 편화하다. 식상은 개수의 갑목 갑인 마땅히 비겁으로 방신하는 것이 제일 용신을 삼는다. 그렇죠. 비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성은 왕해요. 그리고 식상도 왕해. 상관이긴 해도 그러니까 상관도 왕해. 그러면은 힘이 부족한 거니까 비겁운에 발복하겠죠. 비겁이 용신이니 형제자매가 본조를 돕는데 본조 오히려 비겁이 불연하니 일주를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명주는 형제자매의 조력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는 일평생 본조에 대하여 그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효신은 모친으로 일주에게 효신이 첩근하여 상생하고 있으며 특히 효신은 왕상함으로 일주는 모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조에 대하여 모친이 본 명조를 돌보고 사랑함이 비교적 크다고 추론한다. 관성은 남편으로 연주에 있으니 이것은 본조의 결혼이 비교적 빠르고 연주에 있으니 비교적 빠르고
혼전에 모친이 소개하여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명조 조합이 보여주는 현기에 따라 추론한 것으로 효신이 바로 관과 일주 중간에 통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관이 축이고요. 응? 관이 축 아니에요? 축. 무술. 이게 관이잖아. 근데 편인이 관과 관 사이에 껴 있어서 여기에 통관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일주와 연주 사이를 통관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본명조의 조합이 보여주는 현기에 따라 출현한 것으로 효신이 바로 관과 일주 중간에 통관하기 얼추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네요. 그로 인하여 관이 일주를 극하지 못하게 하고 일지는 축토로 축토는 칠살이니 다시 역시 압력과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일주 가정의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고 본다. 나아가 명국국 조합이 유축으로 긴접하여 반합하니 유금은 효신으로 화살생신 한다. 이것은 일주가 아주 많은 가정 내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모친이 모두 직접 화해하여 본조를 도와 걱정과 압력을 분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사의 고민과 번뇌를 본 명조가 자발적으로 친정으로 가서 모친에게 사연을 말하여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친이 본조의 집으로 직접 와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이유는 일지는 본명주의 집이며 일지에 축토가 임하였으니 축토는 금이 묘로 금오행에 대한 수장지의를 나타내는데 수장지라는 게 몇 번이죠? 371번 수장지의 물건 등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는 걸 수장지라고 한대요. 물건을 거두어 깊이 간직한다. 나타내니 바로 금을 안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금 모친이 본명조의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스트레스나 압력을 분담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부친 정제성은 불연하니 일주에게 영향력은 크지가 못하고 상관은 자녀로서 시주에 득위하니 명주의 전 가족이 모두 아이를 잘 돌보고 사랑한다. 명국의 인성은 비록 왕하지만 식상을 극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명국 조합이 시주의 식상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구성된 이유인데 연간이 월간을 생하고 월간은 일간을 생하며 다시 일간은 시간을 생하니 연속 상생으로 위에서 아래로 모두 상생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식신 자녀의 신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가족이 모두 그 아이를 좋아하고 한마음으로 돌보며 예뻐한다는 것이다. 그러네요. 관인 일간 그 다음에 시기니까 연주와 시주가 바뀌었다면 자녀에게 형극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국 조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3번.